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의 Fair Value Accounting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뉴스들을 가만히 보면은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반응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나왔던 이 Fair Value Accounting에 관한 뉴스도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지만은 비트코인 그리고 그 외 가상자산의 제도권화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뉴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뤄보고자 합니다. Fair Value Accounting에 관한 뉴스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미국에는 이제 회계 처리 관행을 결정하는 규제 기구가 있습니다. 재무회계기준위원회 FASB라고 약칭을 하는데요. FASB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FASB에서 기업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시가 기준으로 평가해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이제 그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이제 공식으로 시행이 될 예정인데 비공식적으로는 당장이라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뉴스가 왜 중요한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배경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 불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당시에 시장을 주도했던 주된 내러티브가 기업들의 잉여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발단이 된 것이 마이크로스트래테지라는 회사였죠. 마이크로스트래테지라는 회사가 2020년 8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잉여자금을 한 5억 달러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뉴스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잘 들어보지도 못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중소기업이었던 마이크로스트래테지가 세상에 존재를 크게 알리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인 마이클 세일러가 아주 열정적인 비트코인 맥시로서 등극하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 몇몇 회사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잉여자금으로 이제 매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잭도시가 창립한 스퀘어라든지 이제 이름을 블럭으로 바뀌었죠. 테슬라라든지 그 외에도 뭐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메이투, 그다음에 노르웨이 회사인 에이커 뭐 이런 회사들이 잉여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발표를 계속 했습니다. 이듬해였던 2021년 2월에 마이클 세일러가 주도를 해서 마이크로스트래테지처럼 기업들이 보유한 잉여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세미나를 이제 대규모 컨퍼런스 형태로 개최를 했죠. 여기에 한 2,000여 개의 회사가 참가했던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이렇다 할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비트코인 treasury.net이라는 이제 웨브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그 상장 기업들 중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한 그 기업들의 리스트가 올라와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고요. 그러니까 잉여자금을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했다고 좀 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를 제외하고 비채굴 업체들 중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들을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1,000만 불 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한 그런 회사들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뭐 이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왜 기업들이 참가를 못했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그 2021년 5월부터 약세장이 찾아왔다는 것도 뭐 어느 정도 기여를 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회계 기준이 더 큰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기존 회계 기준은 비트코인을 장기 무형 자산으로 보라는 것이 이제 회계 기준이었습니다. 장기 무형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특허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영업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 무형 자산은 저가법으로 평가를 하도록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가법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는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은 떨어진 가격으로 재평가를 하지만은 올랐을 경우에는 오른 가격으로 재평가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 매각을 했을 때만 매각 가격으로 재평가를 이루어주는 이러한 기준을 뜻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회계 기준으로는 보유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도 전혀 오른 가격이 장부에 반영되지 않는 거였죠. 그리고 하락한 가격만 반영이 되는 회계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려고 그랬을 때 심리적으로 장애 요소로 작동을 했던 거죠. 무형자산은 그러면 왜 이러한 회계 기준을 따르냐? 왜냐면 이제 전통적인 무형자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특허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거래되지가 않아서 시가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가법으로 평가를 하고 실제로 뭔가 매각이 이루어졌을 때만 재평가하는 이제 이런 방식을 택했던 거고,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속성이 완전히 다른 자산이죠. 유동성도 풍부하고 상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시가가 언제든지 존재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스트래테지 같은 회사는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계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은 주석으로
실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그간 대응을 해왔었고요. 꾸준히 이제 회계 기준을 수정하도록 그 FASB에 계속 이제 요청을 해왔던 거고, 이번에 FASB가 이러한 요청이나 노력을 받아들여서 만장일치로 받아들이게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떤지 회계 기준을 살펴보면은 한국의 일반 회계 기준에 따르면은 가상자산을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명시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거래소를 예로 들면은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회계 보고할 때마다 시가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회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회계 기준 때문에 법인들이 비트코인을 보유 못한다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법인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계 기준 때문이 아니라 법인들이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소에 현금을 입출금하는 거에 대해서 은행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불법이라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규제당국의 행정지도에 의해서 은행들이 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전통적으로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지배해온 법치가 아닌 이제 관치 중심의 행정 방식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인 거고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논리에도 맞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접근 못하게 하고 법인들만 접근하게 하도록 정책을 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홍콩 같은 경우가 가장 최근까지도 이제 가상자산을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못하게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였는데, 한국은 지금 거꾸로인 거죠. 개인 투자자는 할 수 있게 하면서 법인 투자자는 못하게 하는, 투자자 보호라는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경우에는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라는 말을 여러 번 언급을 해왔었습니다. 일단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경제 가치 창출 효과,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려면은 경제의 주체인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기업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자 보호에도 필요합니다. 시장의 질이 높아져야지 사기나 스캠이나 이런 게 발 붙이기가 어려워지는 건데, 지금처럼 시장 참여자들이 전부 다 개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사기 행위나 시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인들이 참여를 못하게 하는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거는 사기 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의 경험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1959년쯤에 처음으로 생겼었는데 처음 한 40년 동안은 속된 말로 아사리판이었죠. 지금의 가상자산 시장 저리 가라는 수준의 또 아사리판의 그런 시장이 40년간 계속되었고, 그 이후 법인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제대로 된 자산운용사들이 참여를 하면서 시장의 어떤 왜곡된 프라이싱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 해소되고, 그러면서 시장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법인의 시장 참여는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여간에서는 한 1년 전쯤에 코빗 리서치에서 발행한 리포트에서도 깊게 다루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한 1년간 비트코인의 제도권화에 제동을 거는 듯한 정책들이나 사건 사고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 특히 이렇게 회계 기준까지 정비가 되면서 미국의 법인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이 하나둘씩 갖춰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